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시작이네. 알람 끄고 씻고 출근하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 반복될 이 일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얼마 전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보고서 10개가 책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요. 여러분 중에는 최근 넷플릭스 소확행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장면이 있죠. 그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퇴사 각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면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는 건가? 오늘 우리는 이런 실존적 고민에 대해 한 프랑스 철학자가 제시한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볼 거예요. 그 철학자는 바로 알베르 카미입니다. 그는 삶의 무의미함과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거기서 자유와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죠.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카미와 함께 우리 삶의 부조리함을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시지프스와 현대인의 닮은 꼴. 카미가 이야기하는 부조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한반복의 신화적 상징인 이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았어요.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건데 문제는 정상에 도달하면 그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지프스는 다시 그 바위를 올려야 합니다. 영원히요. 생각해보세요. 점심시간 직전에 거의 다 완성한 엑셀 파일이 저장 안 되고 날아간 경험 있으신가요? 그 절망감의 10배는 더 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지프스는 그걸 평생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카미는 시지프스의 상황이 바로 현대인의 삶과 매우 닮았다고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업무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음날 또 같은 일을 반복하죠.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20일, 1년에 240일, 40년간 약 1만 일을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정상적인 삶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난주에 회사에서 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년 전 같은 주에 했던 일도요. 많이 다른가요?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가장 웃긴 건 직장인들이 만든 밈들이에요. 월요병, 퇴사각, 관태기. 이런 단어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바로 우리 삶이 시지프스의 형벌과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난주 저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드디어 프로젝트 끝났어. 자유다. 그런데 다음 문장이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월요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이래. 정확히 시지프스의 상황이죠. 바위가 정상에 도달했지만 곧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다시 올려야 하는 부조리란 무엇인가?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는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주지 않을 때 생기는 괴리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왜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성공에도 공허함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부조리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케케묵은 삶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유행하는 이 표현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의미를 못 찾겠다는 젊은이들의 좌절감을 담고 있어요. 선배들이 말하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현대 사회의 부조리는 곳곳에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의사가 됐는데 요즘은
서류 작업하고 보험 코드 입력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것도 부조리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최근 뉴스 봤나요? 지구온난화로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가는데 어떤 기업들은 여전히 환경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죠.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것도 부조리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실제 세상의 작동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요. 가장 큰 부조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평생 노력하지만 결국 다 죽게 되죠. 카미는 모든 인간은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라고 했어요. 좀 우울하지만 사실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승진을 위해서요. 그런데 승진했더니 일만 더 많아졌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조리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저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뭐지? 라고 자문하게 됐고 그때부터 진짜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3. 자유를 향한 문. 카미가 정말 멋진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은 어차피 무의미한 거야. 승진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라고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대기업 임원이었다가 갑자기 귀농한 분이 계세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 말로는 어느 날 제 인생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결심했죠. 라고 하더군요. 지금 그분은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훨씬 행복해 보여요. 카미는 이런 상태를 반항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무의미함에 맞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행위죠. 반항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이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불필요한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또 시간 낭비 라며 짜증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건 무의미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고 대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후자가 바로 카미식 반항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미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생은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욜로나 소확행 같은 개념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이건 무의미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반항적 태도와 맞닿아 있어요. 4. 디지털 시대의 부조리와 반항. 21세기의 부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SNS에서 타인의 완벽한 삶을 보며 우울해진 적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도 부조리예요. 우리는 타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를 얻지 못하죠. 요즘 좋아요 숫자에 일일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동생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게시물이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디지털 시대의 전형적인 부조리죠. AI 시대의 부조리도 있어요. 기술은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곧 AI가 내 일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냈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이 오히려 실존적 위기를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카미식 반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디지털 디톡스나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를 끄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좋아요, 숫자나 팔로워 수에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경우 작년에 SNS를 한 달 동안 끊어봤어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걸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존재의 가치는 SNS 속 반응에 있지 않구나. 나는 그냥 나로서 충분해. 카미의 삶. 카미의 철학을 더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거든요. 카미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그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지만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런 삶이 부조리하지 않나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 그런데 카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년 시절을 지배하고 있던 아름다운 태양은 내게서 모든 원한을 빼앗아갔다. 나는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쾌락을 누렸다.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이에요. 삶이 부조리하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카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참여했어요. 나치 점령이라는 극도로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반항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항한 경험요. 저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느꼈죠. 아, 내 인생은 내 통제 밖에 있는 거구나. 부조리를 직면한 거였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변했고 그게 저를 구했어요. 카미는 불과 46세에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기차표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동차 여행에 합류했다고 해요. 이것도 인생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나 그는 짧은 생애 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는 등 큰 성취를 이뤘어요. 부조리를 인정하고 반항하며 살아간 결과였죠. 6. 일상에서의 부조리 철학 실천하기. 여러분의 일상에서 카미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눠볼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부조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커피 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내일 미팅 생각만 하고 있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순간의 커피 맛, 주변 소리, 분위기에 집중했더니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둘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카미는 태양과 바다의 단순한 기쁨이 나를 살게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요즘 출퇴근길에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어제는 구름 모양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잠깐의 순간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셋째,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보세요. 카미식 반항은 어차피 다 무의미해라며 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되뇌며 버틴다고 해요. 그게 그에게 힘을 준대요. 넷째,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세요. 카미는 페스트에서 역병이라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제 경우 작년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디지털 기기를 다 치우고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보드게임을 했는데 그 단순한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섯째,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 보세요. 세상이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제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저에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7. 시지프스의 웃음. 카미의 시지프스 신화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멋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지프스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초월한다. 그는 자신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지프스가 산 정상에서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바위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요. 그 순간 시지프스가 웃고 있다면 어떨까요? 또 시작이군이라며 씩 웃는 모습을요. 그렇다면 신들의 형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게 되죠. 시지프스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짜증내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군. 일하며 웃으며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몇 달 전 제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마감 직전에 클라이언트가 컨셉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죠. 이게 말이 돼? 다 끝난 걸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시지프스의 바위네. 그러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카미는 말했어요.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베르 카뮈의 부조리 철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카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고 부조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 해도 세상은 그 의미를 주지 않을 때가 많죠. 둘째, 그러나 그 부조리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다 무의미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셋째, 진정한 반항은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면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미는 말했어요.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이었습니다. 비록 부조리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하고 창조하는 순간순간이 있기에 삶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시지프스처럼 무의미한 반복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카미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시지프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